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남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워킹맘인데요.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7살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제 믿음과 가정을 무참히 짓밟은 남편의 불륜을 위해 1년을 참다가 합법적으로 매장해버린 저의 잔혹한 복수극에 관한 기록이죠. 조금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인간들이 어떻게 파멸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한 번의 이혼을 경험했었어요. 20대 후반에 뭣도 모르고 덜컥 혼인신고를 했다가 1년 만에 이혼을 했죠. 이혼 사유는 상대의 불륜이었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혼할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 당신이 무능해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라며 평생 갈 상처까지 안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남편은 불륜에 민감하면서도 무척 소심해졌죠. 남편은 늘 습관처럼 이런 말을 제게 하곤 했어요. 당신 나 버리고 다른 사람 만날 거면 꼭 미리 말해줘. 나 상처 주지 말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혼을 왜 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왜 만나고. 그야 당신은 능력이 나보다 훨씬 좋잖아. 돈도 훨씬 잘 벌고. 근데 난 이혼한 경력도 있고. 점점 자신이 없어지네. 난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 저는 한숨 쉬면서 남편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자꾸 그런 나약한 소리 할 거야? 이직 준비하겠다며. 일하면서 이직까지 준비하는 게 어디 쉬워? 그래서 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멋져. 물론 자신감 없이 매번 이런 말을 안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 당신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말고 고개도 똑바로 들어. 이제 당신 우리 딸 아빠야. 멋진 아빠로 있어줘야지. 응? 알았어. 당신한테 늘 고마워하는 거 알지? 내가 능력 없다고 불륜이나 저지르는 그 여자랑은 다른 사람이라 정말 고마워. 세상에 불륜 저지르는 것들은 싹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절대로 행복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럴 거야. 내가 장담해. 반대로 당신은 피해자니까 행복해져야지. 그 여자가 남긴 말로 계속 위축되면 지는 거야. 이 꽉 깨물고 반드시 성공해서 행복해질 생각만 해. 제 말에 제대로 자극을 받았는지 남편은 최선을 다하더군요. 그리고 피나는 노력 끝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신의 직장인 공기업에 덜컥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축하가 쏟아졌고 친구들까지 싹 다 초대해서 파티도 했어요. 저 역시 이제 우리 세 식구 고생 끝났다며 눈물을 흘렸죠.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만 생겼다고요. 하지만 그런 꿈 같은 행복은 잠깐이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남편의 눈빛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자기가 온전히 잘나서 성공한 양 어깨에 잔뜩 뽕이 들어간 남편은 집에 오면 마치 이혼해달라고 안달이 난 사람처럼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고 틱틱거리며 시비를 걸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정성껏 저녁을 차려내자 숟가락을 탁 던지며 혀를 찼습니다. 야, 매일 찌개에 밑반찬 몇 개가 전부냐? 적어도 반찬이 5개 이상은 있어야지. 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개밥 주냐? 어찌 된 게 사식보다 못해? 요즘 들어 집에 오면 한숨만 나온다. 무슨 소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개 이상이잖아. 새로 만든 게 5개는 되어야 된다는 소리야. 늘 먹던 장아찌, 무말랭이, 김치 같은 그저 그런 반찬 쪼가리 먹고 내가 밖에서 힘이나 낼 수 있겠어? 가뜩이나 일이 힘들어서 짜증나는데 내조 좀 하면 덧나? 바쁘다는 게 식사 준비에 소홀할 핑계가 된다고 생각해? 다른 여자들은 척척 다 하는데 왜 당신만 유난이야? 요즘 맞벌이 안 하는 부부가 어딨다고.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엔 물 한 컵도 고맙다고 마시던 사람이 왜 자꾸 밥상 가지고 타박이야? 그리고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퇴근하고 최대한 만들어 둔 거라고.
여기서 더 해달라고 하는 게 무리라는 거 몰라서 그래? 제 말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네 수준이 그대로인 거야. 내가 피똥 싸면서 공기업 들어갔는데 너 하는 거 보면 내가 아직도 중소기업에서 250 받던 그대로처럼 느껴지잖아. 왜? 난 아직도 당신한테 그 정도인 거야? 당신 밑으로 보이냐 이 말이야?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어. 내가 언제 당신 무시한 적 있어? 똑바로 좀 하라는 거야. 집구석 꼬라지도 맨날 먼지 투성이에 계속 같은 직장만 주구장창 다니면서 발전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너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살림 타박도 모자라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아이에게까지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직접 그린 가족을 보여주며 아빠, 이거 내가 그렸어! 하고 달려가자 귀찮다는 듯 아이를 밀쳐내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리 가! 아빠 밖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한 거 안 보여? 계집애가 왜 이렇게 드세고 찡찡거려? 진짜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속 시끄러워 죽겠네. 당신 지금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애가 뭘 잘못했다고 소리를 질러? 제 호통에 남편은 문을 발로 차더니 이러는 겁니다. 너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애가 저러냐? 애가 눈치가 없잖아. 애가 아빠한테 그림 보여주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해야 한다는 소리야? 당신 왜 그래? 도대체 뭐가 불만이기에 요즘 들어서 틱틱거리고 시비를 거냐고. 그래, 정말 이해심을 총동원해서 당신이 일하느라 힘들 수도 있고 적응하느라 날카로워졌구나 지금까지 그냥 넘겼어. 하지만 아이한테까지 이러는 건 나도 못 참아.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뭐 설마 이혼이라도 하시게? 하고 싶으면 해. 여보, 진짜 미친 거야? 됐고. 진짜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 솔직히 우리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의미가 있냐? 남편은 마치 저와 이혼을 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저를 무시하고 아이에게 짜증내는 꼴을 계속 보고 있으니 그런 생각만 들었죠. 처음에는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모양이라고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 자체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 준 것은 단짝 친구 민지였습니다. 3년 전에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서 집에 찾아가는 것도 편했거든요. 민지는 제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줬죠. 네 남편 미친 거 아니야? 이제까지 너 아니었으면 제대로 살지도 못했을 거면서. 모르겠어. 정말 권태기 그런 건지 아니면 남자들도 갱년기 있다고 하던데 그걸까? 아니 권태기니 갱년기니 다 핑계야. 너랑 이혼하고 싶어서 온몸으로 발악하는 거지. 그럼 어쩜 좋아? 난 그 사람 아직도 사랑하는데. 민지는 픽 비웃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 혼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짝사랑에 불과한 거지. 그리고 너도 똑바로 생각해. 아이가 그런 아빠한테서 자라면 어떻게 자라는 줄 알아? 우리 딸? 그래. 자식들이 가장 불행한 이유는 이혼한 부모를 두는 게 아니라 이혼해야 할 부모와 함께 사는 거야. 눈만 뜨면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헐뜯는 부모를 보면서 뭘 보고 자라겠니?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하는 게 맞아. 네가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다면 말이야. 저는 그 말에 두려움을 느꼈죠.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무척 안 좋으셨는데도 이혼을 하지 않은 부모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라온 저는 늘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죠. 특히 눈치를 보고 모두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손해를 감수하는 성격까지도 거기서 온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러자 친구가 절 안아주며 말했죠. 넌 그런 취급받을 이유가 하등 없어. 넌 멋지고 이제까지 혼자서도 잘 살아왔잖아. 이혼한다고 세상이 끝나는 일도 없고. 날 봐. 나 이혼하고 오히려 행복함을 느꼈거든.
참고 견디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그런 똥차 버리면 분명 새 차가 올걸? 그래도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 과거형일 뿐이지. 원래 돈 벌고 성격 변한 게 진짜 성격이야. 남자는 돈이 생겼을 때, 여자는 돈을 잃었을 때 진짜 본성이 나온다는 거 모르니?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비참하게 살 바엔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답이야. 요즘 이혼이 뭐 흠이니? 네 능력으로 딸 하나 못 키우겠어? 당장 서류 도장 찍고 네 인생 찾아. 난 언제나 네 편인 거 알지? 응, 너무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 견뎠을 텐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민지 너밖에 없다며 눈물을 훔쳤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딱 3번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화를 내면 그때는 나도 주저앉고 이혼을 하는 거다라고요. 오로지 제 딸을 위해서 감정으로 호소하고 추억을 방패 삼아 더는 숨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남편이 2번째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의 휴대폰 사진첩 속에서 그 사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임신 테스트기를 찍은 사진이었죠. 선명한 2줄이 제 눈에 보인 순간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남편의 변화를 입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니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은 문자함에도 떡하니 있더군요. 그렇게 문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단짝 친구 민지가 선명한 2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행복하게 활짝 웃고 있었고 남편이 보낸 답장도 있더군요. 와, 대박이다. 아들 없으니까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나 진짜 좋은 아빠 될 거야. 아들이야. 태몽도 딱 아들이었어. 호랑이가 나왔다니까. 진짜? 이제 나 내 아들 데리고 목욕탕도 가겠네? 고마워 자기야. 그렇게 고마우면 얼른 이혼이나 해. 우리 애랑 나 자기만 기다리는 거 알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가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보다 자연스러운 이혼을 위해서 열심히 부채질 중이라는 남편과 그걸 진심으로 응원하는 친구까지 제 욕이 절반이 넘었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말이 나머지였죠. 즉 그동안 남편이 공기업에 들어가고 나서 제게 이혼해달라는 듯 반찬 타박, 살림 타박을 하며 자식에게까지 화를 냈던 것도 제 친구가 겉으로 위로하면서도 이혼하라 부추긴 것도 전부 다 저를 쫓아내려는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공기업에서 불륜으로 이혼을 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으니 둘의 불륜 사실은 철저히 숨기면서 말이죠. 그 더러운 사진과 문자를 본 날 이후 제 속은 시커먼 지옥불처럼 들끓었습니다. 당장이라도 2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온 동네에 발가벗겨 내쫓고 싶었지만 저는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며 감정을 누르고 또 누르며 생각을 했죠. 제가 알았다는 걸 모르는 남편놈은 여전히 집에서 저와 딸아이에게 이혼해달라는 듯 차갑게 굴며 시비를 걸어댔지만 저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 인간들에게 어떤 복수를 해야 속이 후련할지 계산기를 두드렸죠. 일단 가장 끔찍한 건 제가 이혼하고 그 인간들이 아이 낳아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이 불륜이라면 끔찍하다고 평생 불행했으면 좋겠다던 남편의 말처럼 그들도 그러길 바랬고요. 그래서 저는 2 인간을 먼저 갈라서도록 만들 생각이었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에 겨운 아내인 척 철저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2 인간이 똘똘 뭉쳐 저를 공격하게 두느니 제 가짜 행복을 무기로 친구의 질투심을 자극해 서로 의심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제 계획이었거든요. 먼저 저는 비싼 목걸이 하나를 백화점에서 구입해서 제 친구를 우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죠. 아마 친구는 드디어 이혼인가 하는 마음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반대로 저는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이가 다시 잘해보자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 나 정말 이혼할 줄 알았는데 나한테 너무 미안하고 사랑한다면서 이 목걸이를 걸어주지 뭐야? 친구의 안색은 창백해졌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목걸이? 그게 뭐 대수라고. 그 정도는 누구나 받는 거야. 나도 받았어, 전 남편한테. 그래? 근데 별거라고 하기엔 눈물까지 흘리던데? 내가 잠깐 미쳤다고. 앞으로는 셋이서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면서 말이야. 무릎까지 꿇고. 그리고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300만 원? 그렇게 작은 게 그 가격이라고? 브랜드 상품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거 다 다이아로 만들어진 거라. 친구의 눈빛은 사정없이 흔들리더군요. 끝내 괜찮은 척 잘 됐다고 말하긴 했지만 배가 꼬이는 게 훤히 보였죠. 솔직히 그때 친구를 마주하니 이제까지 왜 몰랐나 싶었습니다.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고 표정 하나 숨기지 못하는 멍청이였으니까요. 아마 그때 저와 헤어지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말하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싸우기야 하겠지만 서로 오해를 풀게 되면 저만 거짓말쟁이가 될 게 뻔했죠. 그래서 그날 지체 없이 남편을 끌고 민지와의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난 저를 보며 친구는 벌써부터 눈빛이 거칠게 흔들리고 있더군요. 남편도 하얗게 질려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친구분 온다는 말은 미리 했어야지. 저는 능청을 떨면서 남편의 어깨를 감쌌죠. 내 평생 친구인데 뭐 어때? 당신도 잘 알고 있으니까.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지. 그리고 두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니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어. 저는 남편의 팔짱을 꼭 끼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접시에 고기를 얹어줬습니다. 여보, 많이 먹어? 여기 이전에 당신이 맛있다고 한 곳이잖아. 그때 우리 여기서 와인 처음으로 마셨던 거 기억해? 그땐 와인 맛도 몰라서 이게 뭐냐고 그랬잖아. 저는 일부러 친구가 알지 못하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고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식사를 다 끝냈을 때 일부러 친구가 볼 수 있게 손가락을 보였죠. 손가락에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큰 다이아가 떡 박혀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샀니? 저는 별거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대꾸했죠. 내가 이런 보석을 왜 돈 주고 사? 나 검소한 거 너도 잘 알잖아. 실은 이 사람이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나한테 목걸이랑 이 다이아 반지까지 선물해 주더라고. 나 요즘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야. 진짜 엄청 크지? 확실히 손이 무거울 정도야. 자주는 못하겠더라고. 물론 실제로는 생활비도 아까워 틱틱거리던 인간이 선물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0만 원 가까운 그 반지 역시도 보석을 모으는 취미가 있던 제 친구에게 빌린 거였죠. 제 거짓말에 남편 놈은 당황해서 얼굴이 굳어갔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 언제 던질 거냐고 독촉했을 친구는 배신감에 입술을 파르르 떨더군요. 남편이 분위기를 바꾸려 굳은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자 전 기다렸다는 듯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 맞다, 민지야. 이번 주말에 우리 남편 출장 가는데 거기 같이 다녀오려고. 이 사람이 꼭 데리고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말이야. 시간상 애매하긴 하지만 아이 맡겨두고 갈까 싶어. 오랜만에 신혼처럼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 말에 남편이 놀란 듯 말했죠. 내가 언제 출장에 같이 가자고 했어? 그 팔불치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싫어? 어젯밤에 술 한잔 마셔서 기억도 못해? 내 이름 부르면서 막 사랑한다고 나밖에 없다면서 출장 갈 때 같이 가자 그랬잖아. 왜? 뭐 내 친구 앞이라서 부끄러워? 그럴 필요 없어. 내 친구도 다 알아. 당신 가정적인 거, 그치? 제가 친구에게 질문하니 친구는 똥 씹은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네, 뭐 얼마나 다정하신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봐, 요즘 팔불치는 욕이 아니야.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좋은 남자한테 붙는 수식어라고.
사실 제가 그 거짓말을 한 이유는 단순했죠. 남편이 출장에 친구를 데리고 가기로 짜두었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계획을 박살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물론 제가 출장지에 진짜로 가진 않고 그저 언제라도 불쑥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만 준 거였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제 거짓말 한 방에 두 인간의 시선이 공중에서 세차게 충돌했습니다. 민지는 자기와 가기로 한 여행에 남편이 본처를 데려가려 했다고 오해한 게 분명했습니다. 민지가 남편을 째려보며 날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출장은 일인데 가족들 데리고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나도 기억이 잘... 남편 놈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뱉었고 친구의 눈에는 이미 도끼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기는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숨어 지냈는데 남편은 본처와 출장을 가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속이 뒤집어지는 게 당연했죠. 남편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피하자 민지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향해 부들거리며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너 너무 좋아하지 마.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죄책감 때문에 갑자기 부인한테 안 하던 짓 하기도 한다잖아. 오빠 너무 믿지 마.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에이,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니?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안 피워. 불륜 저지른 것들은 불타 죽어야 속이 후련할 것 같다는 게 우리 남편이거든. 이전에 남편 이혼 사유가 상대 여자의 외도였던 거 알지? 그때도 그랬어. 그런 여자는 3번, 4번도 불륜 저지를 거라고. 본능 자체가 짐승 같은 것들이라고 하던데? 또 뭐라고 했더라? 더럽다고 그러던데? 이혼한 전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친구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역시 친구 얼굴이 더럽다는 말에 싸늘하게 굳더군요. 하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이러더군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 남자 다 믿지 마. 혹시 아니? 어디서 딱 맞는 사람 만나서 사랑을 속삭일지. 전 그 말을 듣고 씩 웃었죠. 만약 그러면 내 남편은 미친 거지. 두 여자를 사랑하는 건데. 진짜 요즘은 신혼이랑 다를 게 없이 날 너무 좋아하고 챙겨. 행복해서 진짜 미칠 것 같고. 근데 저는 생긋 웃으며 친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임신으로 인해 미세하게 부풀어 오른 그녀의 아랫배로 말이죠. 그리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로 너 요즘 살이 왜 이렇게 쪘어? 얼굴도 퉁퉁 붓고 너 이혼하고 너무 집에만 처박혀서 야식 먹은 거 아니야? 너 그러다 아줌마 똥배 된다. 운동 좀 해. 운동 좀. 요즘 진짜 아줌마 느낌이 나긴 하니까 걱정된다. 관리 좀 해야겠어. 팍 늙어 보여서 좀 안쓰럽다. 임신 테스트기 2줄을 보며 세상 전부를 얻은 줄 알았을 상간녀 년에게 뱃속의 아이를 그저 야식 먹고 나온 똥배 취급하며 운동이나 하라고 뼈를 때린 겁니다. 민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가방으로 배를 가리며 소리를 죽여 악을 쓰더군요. 살찐 거 아니야. 요즘 소화가 좀 안 돼서 가스가 차서 그런 거야. 내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신경 꺼. 왜 뜬금없이 지적질이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고 그래? 다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친구는 당장이라도 저를 씹어먹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고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제 가짜 행복쇼에 두 인간의 신뢰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었던 거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버틴 보람이 밀려오더군요. 물론 그냥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 놈은 차 안에서부터 핸들을 거칠게 내리치며 제게 미친 듯이 따져묻기 시작했거든요. 야, 너 오늘 미쳤어? 내가 언제 출장지에 너랑 애를 데려간다고 그랬고 다이아 반지는 또 무슨 소리야? 왜 사람을 바보 만들면서 그런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보며 제 속은 분노로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저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남편을 위하는 척 순진무구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내 속도 모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서 물어? 다 당신 생각해서 당신 지켜주려고 그런 거잖아. 날 지켜줘? 입만 열면 거짓말. 행복에 겨운 연기하면서 얻는 게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친구 데려다 앉혀놓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런 짓을 해? 넌 쪽팔리지도 않냐? 말로만 좋다 행복하다고 하면 우리 결혼 생활이 다시 좋아지기라도 해? 아니 민지 걔가 자꾸 뒤에서 당신 불륜남으로 몰아가니까 그렇지. 요즘 민지가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바람 피우는 것 같다, 마음 뜬 것 같다면서 자꾸 우리 이혼하라고 종용해. 남편은 진짜 놀랐는지 갓길에 차를 세우고는 다시 물었죠. 뭐? 날 불륜남으로 몰아간다고? 응. 내가 당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다, 전처한테 상처받은 것까지 말하면서 그만하라고 했거든? 근데도 계속 뒷조사를 해봐라. 뒤를 밟아서 불륜 증거 잡으라잖아. 결혼이 믿음이고 내가 당신 믿는다고 해도 걘 내가 이혼하길 바라는 건지.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더군요. 불륜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여자는 왜 그런데? 아마도 날 걱정해서 그런 거겠지. 근데 난 솔직히 좀 무서워. 당신 공기업단이잖아. 만에 하나라도 불륜이니 뭐니 더러운 소문 돌아서 감사실에 제보라도 들어가 봐. 당신 그 좋은 직장 한순간에 잘리고 매장당해. 그래서 내가 우리 부부 아무 문제 없고 당신이 나한테 다이아까지 바치면서 끔찍이 아낀다고 민지 입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거짓말한 건데 싫어? 온전히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행복한 연기를 했다, 이런 말에 반박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나 목숨보다 아끼는 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이라도 제 편을 드는 게 정상이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과 미래를 약속한 여자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거고요. 이에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죠. 내 편 들어준 건 고마워. 내가 불륜이라니. 참 이상한 여자인 것 같네. 완벽하게 제가 친 덫에 걸려든 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민지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걸 아는 이유는 친구가 은근히 제 남편이 뭐 하는지 물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때마다 저는 염장을 지르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백화점 쇼핑해서 힘들었는지 금방 잠들긴 했어. 그리고 다음 날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고, 꽃다발도 사왔더라고. 진짜 못 말린다니까. 정확히 언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요즘은 매번 그런 식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 퇴근도 빨리 해서 집안일까지 돕고. 저번에는 편지를 썼는데 그걸 날 주더라고. 점점 신혼이 되어가는 느낌이랄까? 편지? 그런 게 있어? 보여줄 수 있나? 저는 능청스럽게 부끄러운 척 한 발 빼다가 슬쩍 보여줬죠. 사실 그건 남편이 신혼 때 제게 써준 거였습니다.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랑 가득한 글이라 들킬 염려도 없었고요. 그걸 본 친구는 부들부들 떨더니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죠. 자신과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을 상상하고 아이 이름을 지어주던 다정한 남자. 처음에는 저에게서 그런 남자를 빼앗은 것에 대한 쾌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 봐라, 나 아직 안 죽었어. 어떤 남자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날 더 좋아해. 그리고 남편의 변화에 고민을 상담하는 저를 보면서도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오만과 쾌감이 자리를 대신하는 건 불안과 분노뿐일 겁니다. 뱃속에서 점점 자라는 아이 때문에 초조해질 테고 태도가 바뀐 남자에 대한 분노가 들끓을 테니까요. 속으로 내가 살이 쪄서 그런가? 그게 아니면 다시 조강지처가 좋아진 건가? 날 버리려는 건가? 하는 불안이 치밀겠죠. 바로 그 불안과 분노로 인해 생긴 균열을 제가 파고들었던 겁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 친구랑 바람 피우고 뻔뻔하게 시비나 걸고 있는 남편을 참아내며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능에 미친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으려면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줘야 했으니까요. 그러려면 늘 남편이 시비를 걸던 요리를 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제가 퇴근하고 그 많은 요리를 뚝딱 해낼 수는 없어 도움을 청했죠. 일단 요리에 소질이 있는 친구들 셋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미친, 걔가 너희 남편이랑 그런 짓을 했다고? 임신까지 해서 너한테... 확 머리채를 뜯었어야지. 너 바보야? 근데 왜 요리를 해달래? 뭐가 예쁘다고? 너 설마 다시 잘해보려고 그래? 친구들이 다다다 자기 말을 하니 웃으면서 이제까지 제가 한 짓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면서 돕겠다고 나서더군요. 그 뒤에 매일같이 최고급 갈비찜에 전복장까지 10가지가 넘는 정갈한 반찬들을 집 앞으로 공수해 준 겁니다.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혼해서 돈 뜯어내면 크게 한턱 쏘라고 다들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이 해다준 반찬들을 정성스레 접시에 옮겨 담고 주방에 일부러 기름 냄새까지 풍기며 완벽한 세팅을 마쳤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십첩반상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와, 이게 다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이 많은 반찬을 다 어디서 났어? 장모님? 아니, 장모님 솜씨가 아닌데. 저는 앞치마에 손을 쓱쓱 닦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내의 얼굴로 남편의 가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속으로는 많이 처먹고 빨리 되져라 주문을 외우면서 거짓말을 했죠. 어디서 나긴. 다 우리 오빠 먹이려고 내가 퇴근하자마자 시장 봐서 직접 피땀 흘려 만든 거지. 요즘 당신 얼굴 반쪽된 거 보면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알아? 마누라가 돼서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나도 노력을 해야지. 당신이란 사람이랑 수준 맞추려면. 무슨 또 수준을... 당신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나 노력할 거야. 당신은 그럴 자격 충분해. 제 속은 토가 나올 듯 뒤집어졌지만 남편의 눈빛은 대번에 부드럽게 풀리더군요. 자기를 몰아세우며 이혼하라고 들볶던 친구의 표독스러운 얼굴과 십첩반상을 대령하며 생긋 웃는 제 얼굴이 대가리 속에서 격하게 비교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의자에 앉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진짜 회사 일로 예민해서 집에서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나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데 내가 진짜 복에 겨웠었네. 아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난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남편인 것 같아. 공기업 붙은 것도 당신이 성실하고 똑똑해서잖아. 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칭찬에 좋아 죽는 그 면상을 보며 구역질이 밀려왔지만 저는 생긋 웃으며 남편이 식사를 마칠 때쯤 욕실로 향했습니다. 미리 받아둔 목욕물에 허브 오일까지 몇 방울 떨어뜨려뒀죠. 오빠, 욕조에 허브 오일 넣어서 목욕물 따뜻하게 받아놨으니까 피로 좀 싹 풀고 나와? 와, 서비스가 진짜 좋네. 안 그래도 몸이 찌뿌둥했는데 부부니까 아는 거지. 따뜻한 물로 몸 풀고 푹 자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 놈이 감격에 겨워 욕실로 들어간 사이 저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낚아 꺼버렸어요. 그리곤 거실 소파 깊숙한 방석 틈새 사이에 밀어넣어 숨겨버렸습니다. 잠시 후 개운한 얼굴로 샤워 가운을 입고 나온 남편이 거실 테이블을 뒤적이며 고개를 갸웃거리며 휴대폰을 찾기 시작하더군요. 어?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당신 내 휴대폰 못 봤어? 분명 여기 뒀는데. 글쎄? 당신 아까 차에 두고 내린 거 아니야? 전화 걸어도 안 받아지는데? 어차피 밤도 늦었는데 찾지 말고 오랜만에 나랑 술이나 더 마시자. 주말이잖아. 하루만 회사 일 다 잊고 푹 쉬어. 치킨도 시켜놨는데 치맥 어때? 그래. 뭐 차에 뒀나 보네. 잠깐 걱정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날만은 좀 쉬고 싶었는지 금방 수긍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심하며 술잔을 비우는 그 시각,
소파 틈새 속에 처박힌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30통과 함께 악에 바친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보면 읽은 게 들킬 수도 있으니 겉에 써진 것만 봤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죠. 진짜 끝까지 이럴 거지? 나 오늘 밤 당장 네 집 앞으로 찾아간다. 전화가 밤새 꺼져 있으니 친구는 남편이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본처와 행복을 누린다고 상상을 하며 질투와 배신감으로 머리가 돌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둘 사이에 싸움이 되기 시작했을 테고요. 그렇게 두 인간의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을 직감한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이혼 증거를 잡기 위해 퇴근길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숨을 죽이며 미행한 끝에 도착한 곳은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 으쓱한 주차장이었죠. 막 차에서 내린 남편을 향해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지가 멧돼지처럼 덤벼들더군요. 저는 가방 속 휴대폰의 녹화 버튼을 누른 채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친구는 제 남편의 앞에서 주차장이 떠나가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매일 회사 핑계 출장 핑계 대더니 집에서 본처 발가락이라도 핥고 있었냐?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감히? 그냥 바빠서 못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밤만 되면 연락 두절이니? 안사람 싫다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난다고 할 땐 언제고. 나밖에 없다며. 우리 아이 이름까지 지은 게 고작 8개월 전이야. 만약 우리 아들 아빠 없이 태어나게 되면 그때 넌 나한테 죽는 거야. 알아? 진짜 교양 없이 왜 그래? 나도 바로 이혼하려고 했지. 하지만 지금 안사람이 날 다 받아주는데 어쩌라고. 시비를 걸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시비? 그게 시비야? 목걸이 사주고 반지 사주고 여행 가는 게 잘도 시비구나. 언젠 이혼 못해서 미칠 것 같다더니 이젠 이혼할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데? 뱃속에 우리 아들은 안 보여? 이혼은 대체 언제 할 건데? 그럼 어쩌라고. 나도 좀 묻자. 내가 여기서 뭘 더 하냐고. 그리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사준 거 아니라니까. 그 여자가 다 꾸며낸 거고. 꾸며? 이유도 없이 그런 짓을 왜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날 믿어줄 건데? 패! 때려! 때려서라도 정 떨어뜨리면 되잖아. 그럼 믿어줄게. 됐니? 야, 나 공기업이야. 폭행, 불륜, 모든 감사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 몰라서 그래?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꼭대기에 달린 거 그거 머리 아니야? 제발 기다려 보라고. 모든 꼬투리 잡아서. 언제? 내 아이 다 낳고? 출생신고까지 뒤로 미루고? 아님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내 아들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작정인 거야? 왜 이를 이 지경까지 질질 끌고 와? 아이씨, 누가 너한테 내 아들 낳아달래? 왜 자꾸 보채며 사람 숨통을 줘요? 안사람이 눈치채면 나 직장 잘리고 알거지대. 그럼 너랑 이 애새끼 다 굶어 죽는다고.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 왜 자꾸 미친년처럼 날뛰어? 순간 분노 가득한 민지의 비명과 동시에 주차장에 짝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가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것이었죠. 고개가 돌아간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민지의 멱살을 덥석 쥐더니 그대로 양 어깨를 밀쳐 구석으로 처박아 버리더군요. 지금 당신 나 친 거야? 나 임신했는데 밀어? 그래, 때렸다. 왜? 너 이대로 두면 내 인생 망칠 거 뻔하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까놓고 너 내 직업 보고 만난 거잖아. 나 잘리면 너 나 먹여 살릴 수 있어? 감당 가능해? 돈? 내가 돈 때문에 유부남 만나서 이 고생하는 줄 알아? 네가 결혼하자고 꼬셨잖아.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준다. 이혼한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지금 몇 개월이야? 나 곧 출산해. 조용히 안 해? 내 인생 탄탄대로 공기업계를 열렸는데 왜 네가 나타나서 내 앞길을 막고 지랄이야 지랄이?
너 진짜 한 번만 더 회사나 우리 집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알아서 해. 너랑 너 완전히 끝이니까. 같이 망하고 싶으면 그러라고. 남편이 씩씩거리자 친구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도끼 서린 눈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오늘 한 말 후회하지 마.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끝까지 이혼 안 하고 시간 끌면 내가 네 와이프한테도 가고 네 그 잘난 공기업 게시판에도 다 올릴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이 새끼야. 올려봐. 올리는 순간 네 뱃속의 애는 혼자 키워야 될 테니까. 과연 자기가 그럴 수 있을까? 남편 놈은 차 문을 쾅 닫고 엔진 굉음을 내며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혼자 남은 친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인간이 지르는 추악한 고함과 뱃속의 아들 타령, 그리고 완벽한 불륜 자백이 제 휴대폰 속으로 고스란히 녹음되었고요. 자기 직장 날아갈까봐 상간녀를 인생 막는 년 취급하며 내팽개치는 꼴을 보니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행복한 척 쇼를 하며 속을 끓였던 그 비참했던 시간들이 이 완벽한 증거 한 방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물론 증거는 그거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수시로 문자와 주고받은 사진들을 저장해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임신한 사람을 밀쳐버린 것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이혼할 각을 잡고 있을 때였죠.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 이거 꽃. 당신 장미꽃 좋아하지? 아니, 난 장미보단 안개꽃이 더 좋은데. 아, 그랬나? 다음에는 안개꽃으로 가득 안겨줄게. 근데 갑자기 무슨 꽃이야? 오늘 무슨 날이었나? 아니, 날 위해서 노력하는 당신을 위해서 선물하는 거지. 앞으로도 종종 이럴 거고. 어이없게도 제가 이혼을 할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남편이 다시 집구석으로 기어들어 오기 시작하더군요. 민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채 갑자기 다정한 남편, 눈물겨운 아빠 코스프레를 하며 돌아올 각을 잡는 놈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주말 아침부터 남편은 거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7살 딸아이에게 구연동화를 읽어주며 전에 없던 아빠 노릇을 했죠.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며 제 속은 구역질로 들끓었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냉수만 들이켰습니다. 방에서 아이가 잠들자 남편은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식탁으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와 명품 목걸이 케이스를 꺼내 제 앞에 살포시 놓았습니다. 당신 생각나서 샀어. 이제까지 내가 잘된 게 다 누구 덕이겠어. 뒤에서 묵묵히 내조해준 내 와이프 덕분이지. 예전에 내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한테 이혼한 애 만에 헛소리 했던 거 진짜 대가리가 터져서 그랬던 거니까 다 잊어줘라. 나한텐 진짜 당신이랑 우리 딸밖에 없어. 이 반지랑 목걸이 진짜 최고급으로 맞춘 거니까 매일매일 하고 다녀. 어? 남편의 길고 구차한 고백에 전 그저 영혼 없는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 제 마음을 돌리려 돈으로 처발라대는 꼴이 가당치도 않았죠. 고마워. 매번 하고 다닐게. 제 짧은 대답에 남편은 안도했는지 이제는 한술 떴더 은근슬쩍 제 간을 보며 뻔뻔한 가스라이팅 밑밥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TV에서 불륜 뉴스가 나오면 인간 쓰레기들 다 죽여야 한다며 침을 뱉던 인간이 지 뱃속이 구리니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성인군자라도 된 척 헛기침을 하더니 말을 바꾸더군요. 전처가 불륜으로 날 버려서 그땐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참 사람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더라. 그렇지 않냐? 내 주변 동기들만 봐도 밖에서 잠깐 한눈 팔고 정신 못 차리다가도 결국엔 다 가족 품으로 돌아오더라고. 난 진짜 그런 거 보면서 느꼈어. 부부라는 게 뭐냐? 살면서 상대방이 한 번쯤 큰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주고 눈 감아주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게 진짜 성숙하고 위대한 부부 아니겠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남편의 물음은 어떻게든 나중에 제 불륜과 상간녀의 출산 사실이 들통났을 때 제가 실수 정도는 용서해주는 관대한 아내가 되어 달라고 미리 방어막을 치는 추악한 대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부부라면 무슨 짓을 하든 용서를 할 순 있겠다.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밖에서 아무리 미친년들이 꼬이고 바람이 불어도 남자가 진짜 목숨 바쳐 사랑하고 돌아갈 곳은 결국 조강지처뿐이라니까? 내가 요즘 절실히 느껴. 당신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가 내 와이프라서 내가 밖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거야. 공기업 직장 날아갈까봐 두려움에 떨면서도 동시에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놈의 장황한 독백을 들으니 저는 피눈물 대신 차가운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손으로 상간녀를 짓밟고 조강지처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이 잔인한 덫의 연출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확신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살포시 토닥이며 말했죠. 그럼 나 오빠 믿지. 우린 부부잖아. 근데 말이야, 당신도 내가 실수하면 봐줄 거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당신을 상처 주거나 아프게 만들어도 괜찮아? 당연하지. 당신이 날 이렇게 믿어주는데 나도 100번 1000번 용서하지. 그리고 앞으로는 날 선택한 거 절대 후회하지 않게 잘 살 거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2달이 더 지나 드디어 출산일인 10개월을 채웠습니다. 정확히 두 사람이 만난 건 1년이 좀 넘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딘 이유는 딱 하나였죠. 바람 피운 것들에 끝나지 않을 불행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상 남편이 입버릇처럼 세상에 불륜 저지르는 것들은 절대 행복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것을 이뤄준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수소문 끝에 친구가 출산을 한 병원을 알아냈고 남편을 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선 병실 안은 귀퀴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하더군요. 침대에 초췌하게 누워있던 친구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와 제 팔짱을 꼭 끼고 있는 남편을 본 순간 눈동자가 찢어질 듯이 커졌죠. 친구는 무척 당황하더니 말을 더듬더군요. 여길 어떻게 온 거야? 나 출산한 거 누가 알렸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놨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나 서운하다. 이런 중요한 날에 왜 날 안 불렀어? 혼자서 이게 뭐야?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서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여기 나 아는 지인이 너를 알아봤거든. 지인? 지인 누구? 그거 불법 아니야? 우리 사이에 법 따지려고? 난 걱정이 되니까 찾아온 건데.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낸 거였으니까요. 슬쩍 두 사람을 보니 허공에서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이만 쉬게 하자며 발을 빼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과일이라도 씻어서 오라고 빈 물병과 과일을 안겨주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어요. 몸은 좀 어때? 많이 힘들었지? 근데 아이 아빠는 왜 안 보이니? 어디 나갔어? 잠깐 바빠서. 회사 일 때문에. 저런, 말이 되는 소리야? 도대체 어떤 나쁜 놈이기에 자기 새끼가 태어났는데 병원 코빼기도 안 비친대? 진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 쓰레기 아니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민지의 속을 사정없이 긁어댔습니다. 제 모욕적인 언사에 민지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고 뒤늦게 과일 씻어온 남편은 식은땀을 폭포수처럼 흘리고 있었죠. 전 일부러 남편의 허리를 쿡 찌르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치 여보, 당신이 보기에도 이 애 아빠라는 인간 진짜 인간 말종의 천하의 개 쌍놈 같지? 어떻게 지 자식을 낳은 여자한테 이래? 당신도 한마디 해줘. 민지 위로 좀 되게. 그래.
아주 못된 놈이네. 천벌을 받을 놈이야. 순간 친구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자기 뱃속의 아들을 지켜주겠다던 남자가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자신을 봐주지 않았으니 속이 뒤틀렸겠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링거 바늘을 빼고 일어나서 제 남편에게 피를 토하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네가 인간이야? 인간 쓰레기의 파렴치한이 바로 너잖아. 우리 아들 친부가 너잖아. 드디어 상간녀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순간 남편 놈은 지 목숨줄인 공기업 직장에 잘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눈이 뒤집혀 민진년의 뺨이라도 갈길 기세로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어디서 개소리를 짓거려? 그쪽 진짜 정신 나갔어? 내 안사람 앞에서 더러운 모함질이야. 아, 이혼했던 전력 있다더니 친구까지 개똥밭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뭐? 개소리? 야, 1년 전에 나한테 만나달라고 빌빌 기던 거 기억 안 나? 나 좋아 죽겠다고 같이 살자고 청혼한 건, 그리고 나 임신 사실 알렸을 때 아들만 낳아주면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려고? 너야말로 죽고 싶어 환장했니? 민지가 악을 쓰며 다가오자 남편 놈은 더러운 오물이 묻은 양 민지를 거칠게 밀쳐내며 침대로 잡아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잔인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감히 니까진 이혼녀가 우리 가정에 파고들어 이간질을 해? 아빠 없는 애 낳은 거 보니까 너 이혼하고 밖에서 몸 아무렇게나 굴린 거면서 나한테 덤터기 씌우는 거잖아. 난 너 같은 더러운 여자 딱 질색이고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내 아내 앞에서 한 번만 더 그 추악한 주둥이로 불륜이니 뭐니 소설 쓰면 그땐 내 손에 진짜 죽는다. 알았어? 자기가 지켜주겠다던 아들을 누구 애인지도 모를 더러운 시 취급하며 상간녀를 모욕하는 남편의 잔인함에 친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꺼이꺼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이 막장 육탄전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며 남편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 안았고요. 그리고 친구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무결한 눈빛으로 쐐기를 박아줬죠. 민지야, 어떻게 내 남편을 상대로 이런 더러운 음해를 하니? 솔직히 내 남편이 너 같은 애랑 바람을 피웠을 리가 없잖아.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우리 남편 믿어.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사람 세상에 없거든. 몸조리 잘하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불안에 떨며 매일 밤 뒤척였습니다. 아마도 혹시 그 여자가 일을 치면 어쩌지? 회사에다가 밀고라도 하면? 하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저와 오랜 친구였기에 그 아이가 누구보다 상대의 능력을 따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아이는 태어났고 양육비라도 받아내려면 참아야 했을 겁니다. 물론 자신과 다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도 품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섰죠. 일단 저는 한잠도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8개월 차 만삭의 몸으로 주차장에서 제 남편과 육탄전을 벌이며 불륜을 자백하던 동영상, 그리고 병실에서 자기 핏줄을 누구 애인지도 모를 더러운 씨라며 비난하던 남편 놈의 잔인한 폭언 녹음까지 전부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죠. 그리고 회사에 들고 가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까지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한동안 잠잠했는데 얼마 뒤 남편이 넋이나간 얼굴로 집고성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뒤집혀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너 미쳤어? 감사실에서 내 불륜을 문제 삼아서 날 자른다는데 이거 너지? 동영상이랑 사진 제출한 거 진짜로 너 맞아? 응, 나야. 내가 잘 정리해서 사진도 보내고 문자 기록까지 다 보냈는데 봤어? 허, 너 미친년이야?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어? 핏대를 세우며 날뛰는 남편을 보며 저는 1년 동안 속을 끓이며 참아왔던 시커먼 분노를 비웃음으로 바꾸어 유연하게 응수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당신 폰에서 내 단짝 친구가 임신 테스트기 2줄 듣고 웃고 있던 그 사진 본 날부터. 당신이 공기업 들어갔다고 나한테 밥타박 살림타박 하면서 우리 소중한 딸내미 구박하던 그 쓰레기 같은 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이 인간아. 제 담담한 대답에 남편은 한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멍해지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독한 년이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뒤에서 호박 실을까? 날 속이고 십첩반상의 목욕물까지 받아주면서 이 짓거리를 기획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내 인생 다 망쳤어. 내 공기업 타이틀, 내 승진 다 날아갔다고! 내 가정이 박살나고 내 딸 눈에 피눈물 흐를 때는 입 꾹 닫고 있더니 지 공기업 명함 날아가니까 이제야 눈에 뵈는 게 없니? 네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조강지쳐버리고 친구년이랑 아들 타령하던 너야, 너! 냉혹한 제 태도에 남편 놈은 자신이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음을 직감했는지 빳빳하던 고개를 뚝 꺾으며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인간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짜내며 비굴하게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그 공기업 타이틀 하나 얻었다고 눈이 돌아서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야. 제발 감사실 투서 좀 취하해줘. 오해였다고. 당신이 정신병이 있어서 AI로 다 만든 거라고. 그래야 당신도 나도 살아. 당신 일전에 나랑 술 마시면서 그랬잖아. 살다 보면 한 번쯤 큰 실수도 저지를 수 있는 거고 넓은 아량으로 눈 감아주고 보듬어주는 게 진짜 위대하고 성숙한 부부라며. 당신 나 사랑하잖아.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면 안 돼? 제발 나 좀 살려줘, 여보. 이에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의 손을 천천히 뿌리치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 세상에서 가장 화사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나도 그때 물었잖아. 내 실수도 덮어줄 거냐고.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며. 그럼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지. 살다 보면 남편이 회사 좀 잘리게 만들 수도 있고 인생 나락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회사 잘리게 만든 이 소소한 실수 정도는 넓은 나량으로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라. 대신 나도 당신 그 더러운 불륜 아주 완벽하게 다 용서할게.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게 용서야?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용서 맞지. 이보다 더 완벽한 용서가 어딨어? 여기 증거도 있어. 용서했다는 증거. 당신 늘 원했잖아. 내가 이혼해주길. 이제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서 당신이 그렇게 애틋해하던 내 친구랑 아들이랑 평생 손잡고 잘 살아. 축하해. 제 냉소 가득한 축복에 남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제발. 나 당신 아니면 진짜 죽어.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낼게. 정말이야. 아니야. 당신 아이 이름까지 지었잖아. 부디 행복해지길 기도할게. 당신 없이 난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늦었지만 정말로 깨달았다고. 믿어주라. 저런. 나도 깨달았는데. 좀 늦긴 했는데 내가 똥 밟았다는 거. 똥? 지금 내가 똥이라는 거야? 저는 픽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대답했죠. 똥으로 멋지게 조각해놨다고. 그게 작품이 되겠니? 당신도 당신 주제를 알라는 거야. 얼마 후 남편놈은 공기업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불륜 파면 처리가 되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죠. 이혼 소송 역시 제가 확보한 완벽한 증거 덕분에 압도적으로 승기를 잡았고요. 결혼 생활이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어쩔 수 없었지만 위자료까지 싹싹 긁어서 다 받아낸 덕분에 크게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통쾌한 것은 저들을 기다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같이 살게 된다고 해도
서로가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잔인한 지옥이 될 테니까요. 임신 내내 자신을 무시하고 출산까지 혼자 하게 한 남편을 평생 원망할 제 친구와 남 탓하는 게 습관인데 이제 무지기기까지 한 남편이 함께한다면 평생을 물고 뜯을 게 확실하죠. 그러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는 옛 명언이 있더군요. 비록 10년이 걸린 건 아니었지만 이혼까지 약 1년이란 시간을 참았죠.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욕심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쾌락도, 누군가를 속이며 느낄 스릴도, 자신들의 사랑을 합리화하는 이기심까지 뭐든 다 가져도 되지만 딱 하나, 행복만은 느끼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복수는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저는 소중한 딸아이를 키우며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는 당당한 워킹맘으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피해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또 하나의 복수가 될 것 같죠? 저희 가족 행복 빌어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도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